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양주 회천 신도시 내에서 분양하는 덕계역 대강 러제비앙 2차를 볼게요. 여기가 민간 사전 청약이긴 하지만 본 청약이 22년 6월입니다. 자, 4개월밖에 안 남았죠? 거의 본 청약하고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입주 시기도 23년 7월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고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점 낮으신 분들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경기도 양주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양주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요. 전매 제한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거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죠. 거주 의무도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본청약 때 가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본청약이라고 해봤자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10년에 걸리고, 자, 여기 물량이 74 타입하고 84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8호 이하죠.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정을 보게 되면 2월 8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자, 2월 18일날 특공 접수, 21일날 1순위 접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일에 있고요. 자, 민간 사전 청약인 만큼 일단 계약금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 필요 없이 3월 14일부터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공급 위치를 보면 경기 양주 덕계동 회천지구 A20 블럭에 들어오고,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부터 29층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526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서 사전 청약 물량으로는 502세대를 모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부족한 물량이랑 나머지 물량들은 본 청약 때 채워집니다. 자, 민간 사전 청약의 경우에는 예비 번호가 따로 붙진 않아요. 그리고 본 청약 시기는 22년 6월입니다. 자, 지금이 2월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이거를 굳이 사전 청약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3년 7월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정도면 굳이 사전 청약 안 하고 본 청약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는 사전 청약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본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 추정되는 분양가에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재작년에 분양했을 때도 84 타입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막 크게 분양가가 변동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74 타입 3억 6천, 84 타입 4억 1천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74 타입은 한 109세대 모집하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84A랑 84B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면,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치고는 살짝 인기가 없었던 곳인데요. 작년에 갑자기 집값이 상승하면서 양주 신도시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84 타입 기준에서 신축이 한 7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4억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변 시세 대비해서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양주 신도시는 크게 오른쪽에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대강 러제비앙 같은 경우는 이 회천 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옥정 신도시는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서 실거주하기에는 조금 더 좋고요. 근데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 호재는 이 회천 신도시 쪽이 더 많아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교통 호재는 GTX가 있죠. 덕계역에 쓰는 건 아니지만 바로 위로 두 정거장만 올라가면 덕정역에 서게 됩니다. 자, 덕정역에서 GTX-C를 이용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심 상업지구가 있어서 생활 편리성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덕계중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A18 블럭에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A18, A21 블럭이 공공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로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공공 분양이랑 민간 분양이 분양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민간 분양이 좀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민간 분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순위까지 가지 않고 무난하게 완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양주 테크노밸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는데 24년에 양주 테크노밸리가 완성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1년 12월 27일에 양주 테크노밸리 계획이 승인이 되었고요. 22년부터 착공을 해서 24년까지는 완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하철이 양주역이고요. 덕계역에서 한정거장만 내려오면 양주역입니다. 양주역 우측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양주 테크노밸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곳에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부동산이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들어오고, 그 다음 교통 호재, GTX-C랑 7호선 호재가 있고, 그리고 신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가 계속해서 좋아질 호재가 있어서 여기는 투자 가치로도 충분하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양주 신도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옥정 신도시, 왼쪽에는 회천 신도시. 한정거장만 내려가면 양주역 옆에 테크노밸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대강 로제비앙 2차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계역까지 거리는 굉장히 가깝고요. 도보 한 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덕계역 바로 앞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있는 시세를 한번 볼 건데 보이는 단지가 여기밖에 없죠. 양주 덕계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연식이 2006년식이에요. 최근에 거래된 84 타입을 보면 3억 7천만 원 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호가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여기 시세를 4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입주가 23년이죠. 연식 차이가 거의 20년이 나는데 같은 값이라고 하면 그만큼 분양가는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만 단순 비교했을 때도 현재 가치는 한 6억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쪽에 덕정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덕정역은 GTX-C가 직접 서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덕계역 주변보다는 교통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단지 한번 분양가 가격 볼게요. 23년 11월 입주인 곳이고 지금 나오는 가격은 한 6억 5천, 5억 8천, 한 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옥정 신도시 84 타입의 가격을 보면 저렴한 거는 6억대부터 비싼 거는 7억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분양가가 한 4억 5천, 그리고 현재 가치를 6억에서 6억 5천 정도라고 보면 최소 안전마진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가치 기준이고 나중에 GTX-C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좀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하고 연결되는 7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회천 신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간접적으로라도 도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전세가를 보게 되면 회천 신도시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는 한 2억 9천에서 3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옥정 신도시로 가게 되면 4억 정도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거주 의무가 붙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기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한 500세대면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세대는 거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74A 타입 114세대 모집하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디귿자 주방에 알파룸도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통 신도시에 올라오는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평면을 잘 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지들은 아무래도 옛날에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만큼 평면도를 잘 뽑진 못해요. 거진 다 타워형이나 3베이 환상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다음으로 주력 타입인 84A 타입 274세대 모집하고요. 74A 타입이 조금 더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룸이라고 하기엔 조금 큰 방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으로 84 B타입은 138세대 모집하고 투베이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 바로 옆에 알파룸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이러한 공간도 하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던지 서재로 활용하던지 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타워형 같은 경우는 마통풍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신경을 써서 이쪽 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방창이 이런 식으로도 통풍이 될 것 같습니다. 판상형처럼 통풍이 잘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워형 치고는 신경 써서 잘 나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바로 옆에 대강 로제비앙 1차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20년도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주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신축이라고 해봤자 한 4억 정도 수준이었어서 거의 분양가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하고 가점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었고요. 그래도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과거에 위례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을 때를 거쳐서 지금의 시세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미리 겪으신 분들은 여기가 오를 걸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순위까지 넘어와서 1주택자 분들도 당첨이 많이 됐었고 가점 낮으신 분들도 많이 당첨이 됐었습니다. 가점이 낮다 그러면 뭐 추첨제에 기대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하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을 공부하셔서 청약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시장이 좋으면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안 되고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청약을 못 넣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청약은 웬만하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고 신도시면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양주 회천 신도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청약 잘 노려보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